안녕하세요. 대표님의 언어로 대표님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금이 쉬워지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세무회계 동행의 박민재 세무사입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저희 사장님들이 얼마나 좋으실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10월, 11월 달쯤에 가결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결산이라고 하면은 3월이나 5월 달 종소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전년도 실적 그리고 거래 내역 등을 정리해서 장부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가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년도에 미리 중간 점검 차원에서 이렇게 미리 결산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간 점검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업주분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이익과 또 회계상 잡히는 이익의 온도 차이가 있음을 저희가 종종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가 물건을 파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물건이 잘 팔리게 되면 벌어들인 이익으로 물건을 다시 사는 재투자 비용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비용들은 다 현금에서 재고자산으로 바뀌는 것일 뿐 이익으로 잡히는 것은 분명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그 다음 연도에 종소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이익으로 많이 잡히게 돼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사업주분들은 굉장히 좀 곤란하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결산으로 중간 점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 점검을 통해서 내가 내년에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올지 그리고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결산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검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가결산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법인의 어떤 신용도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3, 4분기까지 발생된 거래를 정리를 하면서 4, 4분기에 대한 예상 매출과 비용을 합쳐서 예상되는 법인세나 종소세를 계산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많다 또는 적다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12월까지 연말까지 해서 혹시 놓친 비용이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내년에 혹시 들어갈 비용을 좀 땡겨서 쓸 수 있다든지 이런 어떤 계획을 좀 세울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신용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 재무제표가 법인의 어떤 신용도와 굉장히 밀접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의 어떤 재무제표가 좋게 되면 신용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법인의 반대로 실적이 나쁘게 되면 법인의 신용도가 하락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법인이 법인의 돈을 외부에, 즉 금융기관이나 다른 외부 기관에서 차입을 하는 경우, 빌리는 경우라면 이 신용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신용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대출을 연장하기 힘들다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대출을 상환해라고 압박하는 경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결산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금 폭탄을 피하고 그 다음에 신용도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업종별로 신경을 써야 할 부분도 꽤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가결산을 진행하다 보면 몇 가지 포인트들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재고 관리입니다. 제조업이라든지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재고 상황과 회계상 장부에 남아있는 재고 자산이 불일치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맞닥뜨려야 되는 불이익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고 나중에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 요식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비용 관리가 핵심인데요. 우리가 월 임자료나 인건비 같은 고정비가 누락되진 않았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간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체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비용들을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가결산입니다. 네, 그리고 직원을 많이 쓰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이라든지 인건비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연말정산이라든지 또 비용 처리에 있어서 포인트를 두게 됩니다.
제 주변에는 그냥 예상 세금만 전달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거래 중인 회계 사무실이 있다면 이런 가결산 서비스를 무조건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요즘에는 이런 가결산 서비스를 기본 서비스로 제공하는 회계 사무실의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결산의 어떤 내용적인 부분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가계산을 무조건 예상 세금만 뽑는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나중에 큰 코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의 어떤 신용도와 재무제표 비율, 그리고 주요 경비 분석,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가계산 내용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대표 사업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전달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세무회계 동행은 단순히 재무제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님이 필요한 메시지와 전략을 함께 전달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대표님들이 3월이나 5월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라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1년이 이미 지난 시점이어서 손을 쓰고 싶어도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가결산을 통해서 예상 세금도 뽑아보시고, 그리고 다양한 내용을 분석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도 세워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결산은 단순히 회계 점검이 아닙니다. 세금 대비와 경영 개선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략적인 도구입니다. 지금이 바로 가결산의 골든 타임입니다. 대표님들의 세금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도록 그때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